전혀 못 알아볼 만한 글씨죠? 회사가 꼭 얘기해야 되는 언어들입니다. 하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들이죠. 몇 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8을 발표하면서요. 많은 분석가들은 놀라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언어 체로키족의 언어입니다. 예전에 인디안 부족이죠. 거의 하나의 국가를 이뤘던 인디안 부족입니다. 40살 밑으로는요. 거의 대화 수준도 안 되는 다 잃어버린 언어고요. 지금 16,000명 정도만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그럼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윈도우즈 8을 하면서 이런 언어를 담았을까요? In a similar vein, 맥락, 같은 맥락에서 구글은 Endangered Languages Project, 멸종위기에 빠진 언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on the verge of extinction, 멸종 위기에 있는 verge 하면 가장자리 위기에 있는 언어들에 대해 정보하고 자원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줬고요. 오늘날 말이 되는 6,500개 언어 중에서요. 대략 3,000개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은 왜 이런 걸 할까요? 누구도 얘기 안 하는, 즉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언어들에 대해서 왜 MS하고 구글은 신경을 쓸까요? 분명히 without a doubt 언어적 소수 멤버들에게 native tongues, 자기 모국어로 기술에 대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 이 사람들한테 모국어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다른 그들 언어들이 살아서 디지털 시대에도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해요. 그러나 MS와 노력이 solely altruistic, 오로지 이타적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대기업들이 소선하게 관심이 많은지. GDP를 한번 해봤는데요. 세계의 중요한 강대국들의 그 언어들에 의해서, 물론 영어권하고 중국어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구매력을 가졌겠죠. 그 다음에 일본, 스페인어, 러시아 사람들의 쓰는 언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하고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스페인말,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however 돈 쓸만한 그 정도가 남아있는 수천 개 언어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구매력의 정도가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GDP의 12.5%예요. 다시 말하면 100달러 중에서 12.5달러가 중요한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치한다는 겁니다. 12.5%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들 언어에 대해서 지원하고 후원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를 비슷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브함 중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은 2010년 산정된 인터넷 이용자 20억 명 중에서 82%가 10개 중요한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바로 한국어도 들어있습니다. 남아있는 18%는 누구냐? 6,500개 거의 쓰지 않는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18% 정도 영어와 10개의 그 거대한 메가 랭귀지 바깥에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Less common languages, 덜 흔한 랭귀지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볼 땐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뜻은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집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들은 강력한 이코노믹 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팩 펀치 하면 타격을 입히다라는 건데 경제적인 영향력이 대단해요. 더한 것은 their force only stands to grow. 그들의 세력이 시간이 가면서 분명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 영어의 중요성의 의미가 is set to decline.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여러분들? 영어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마음으로만 밤잠을 설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 중류층의 크기가 2배가 될 텐데 오늘날 20억에서 2030년에는 49억 명이 됩니다. 근데 유럽과 미국의 중류층은 현재 전 세계 토탈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께에는 22%를 차지할 것이고 아시아 거기서는 2,000개 이상의 언어가 얘기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요. 전 세계 글로벌 미들 클래스의 63%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는 뭐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아시아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나 다른 지정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 성향, 소비 성향에도 너무나 다른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대륙을 나눌 때 뭐 북미라든지 남미 또는 아시아 이렇게 나눈다는 게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 대부분의 중류층의 성장은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오겠죠. 근데 중국이요. 중국만 쓰는 게 아니죠. 292개의 살아있는 언어가 있고요. 이미 많은 것들이 그걸 네이티브 언어로 쓰는 수백만 명이 네이티브입니다. 워낙 중국이 많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쓰는 소수민족 언어도 있고요. 여러분 위그러를 안 들어봤을 거예요. 위그르 그거는요 이미 1,000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민 숫자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인도에선 415개의 다른 언어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100만 명 이상 그 언어를 쓰는 언어가 30개가 있고요. 칸다나 같은 경우에는 3,800만 명이 쓰고 시카고 크기에 미국의 이제 3대 도시인가 그렇죠? 거기에 12배가 되는 겁니다. 영어가 곧 더 이상은 상업적인 온라인 세계에서 군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한테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baffling. 이 책에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자, 이런 현상이 피나모넨이 이 라이트하고 엔트프리너 크리스 앤더슨 씨의 어떤 증거들 속에 그걸 반영해주고 있다. 증거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롱테일이라는 거. 소량 다품종이죠.